예, 오늘 팩트체크의 김필규 기자가 어찌 보면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즉 우리나라가 내놓고 있는, 우리 기상청이 내놓고 있는 기상예보가 믿을만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최근에 태풍 예측에서 우리 기상청의 성적이 어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지난 13일에 왔던 제9호 태풍 차놈의 예상 진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예.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됐었습니다. 상륙 사흘 전 기준으로 볼 때요, 한국은 중국 내륙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이 약간 동쪽,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서해 쪽을 예상을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요, 실제 진로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이 가장 근접하게 맞춘 셈이 됐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온 12호 태풍 할롤라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사흘 전 예측한 경로를 보면은요, 한국은 오키나와 쪽으로 예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한반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통을 해가지고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일본 쪽으로 갔으면 일본은 한국 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교로울 실제 뿐이죠. 실제 진로는 이랬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한국이 가장 정확하게 맞춘 셈이 된 거죠. 예.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좀 예상 진로를 수정해서요, 결국 3국 다 못 맞춘 셈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 이 최근 사례만 놓고서 보면은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상황인 건데, 자, 지난 한 해 동안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23번의 태풍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나 집계를 해본 게 있습니다. 예. 48시간 전에 한국이 예측한 진로의 오차가 어땠느냐 봤더니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 172km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약간 잘 맞췄고 미국보다는 뭐 좀 떨어진 모습인 건데요. 예. 다른 시간대 24시간, 72시간을 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걸 보면 한국이나 일본보다 미국이 좀 더 정확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셈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차라리 뭐 그러면 미국 쪽의 예측치를 갖다 쓰지 뭐 이런 얘기들도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예.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게 기상청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태풍 예보하는 기관이 몇 개 있거든요. NH라고 내셔널 허리케인 센터는 이제 미국 본토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아시아 쪽에 태풍 예보는 되겠는데 그건 JTWC라 해가지고 군사적 목적으로 이제 그 태풍을 예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태풍 예보를 금방금방 바꾸기가 좀 힘들죠. 의사결정하는 그 기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자꾸 바꾸면 이게 의사결정이 힘들어지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은 방제에 초점을 맞춘 예보를 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목적에 맞춘 미국 예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예.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얘기만 듣고 나면 굉장히 많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요. 예. 그럼 방제형으로 막는 거하고 군사적으로 막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것이며, 예. 또 군사적으로 막는 것이 그때그때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바꿔주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걸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보다 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본적인 계산법 그리고 모델의 차이인 건데요. 예. 군사용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해군이나 공군 병력의 이동에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예.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델이 돼 있는 거고요. 예. 또 방제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좀 더 긴 호흡으로 예측을 하는 모델이다, 그런 설명입니다. 설명은 그렇게 나왔는데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그 군사용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그럼 정확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거 좀 더 한번 그분께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일종의 오늘 또 숙제가 돼버렸네요. 아까 보니까 시간대에 따라서 예측하는 진로 오차가 100km, 170k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170km라면 사실 굉장히 큰 오차인데. 예, 그렇습니다. 48시간 기준으로 172km라는 말씀드렸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냐?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 정도의 거리입니다. 예. 그러면 이틀 전까지도 태풍이 이게 부산으로 갈지 아니면 일본으로 갈지 알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니까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그래도 해마다 보면은요, 예측 방식을 점차 개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오차가 점점 줄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요, 하지만 이 워낙 태풍의 변동성은 크고요. 또 그리고 대륙과 달리 바다 위에는 일일이 관측소를 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가 이 태풍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예. 그럼 태풍 그렇다 치고 다른 예보는 어떻습니까? 흔히 뭐 저 우스갯소리로 왜 기상청 운동회 날은 비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예. 하잖아요.
예, 각국별로 이제 예보 시스템 성능이 어떤지 평가한 지표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 보시면은요, 지난해 기준으로 EU, 유럽연합이 90으로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89, 2등이고, 미국과 한국이 비슷하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보면은 뭐 나머지 국가들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고요. 실제 그런데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전 지구적인 예보 시스템을 자체 운영하는 곳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10곳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전문가죠.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은요. 실제 한국의 예측 수준도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이 정도 투자하는 나라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순위를 굳이 매긴다 그러면 상위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그럼 했습니다. 왜 자꾸 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정서적 요인도 있다는 게 또 전문가들 이야기이기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요한 날, 뭐 추석이나 설 연휴, 크리스마스 같은 때 날씨를 잘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하다. 기상청에서는 아주 중요한 업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예. 또 태풍이나 폭설같이 사계절 안에 아주 또 이 치명적인 날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장비는 좋지만 그걸 활용하는 예측 모델은 영국 것, 아까 그 2등 했었던 그 영국 것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맑은 날까지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잘 맞을지는 몰라도 결정적일 때는 예측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영국 나오고 모델이 있습니다. 잘 맞춘다고 하니까 갖다가 적용해서 쓰긴 쓰는데 예. 그게 영국의 지정학적 조건하고 우리하고 다르니까 예.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형 예측 모델은 못 만드나요? 한국형 예측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까지 완성을 한다는 그런 계획인 거고요. 그러면서 또 더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 신형 슈퍼컴퓨터도 조만간 구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 슈퍼컴퓨터 구입할 당시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뭐 수백억 들여서 사지 말고 차라리 관절염 있는 나를 채용해라. 뭐 예.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자, 우리 기상 예측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 말뿐이 아니라 실감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하긴 제 고등학교 때 같이 다니던 학생이 아버지가 기상청 통보관이셨는데 그 친구가 우산을 들고 오는 날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우스갯소리고 또 그건 70년대 초반 얘기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